자, 개포우성 4차 수주 경쟁. 개포우성 4차 이제 여기인데요. 여기 이제 입지가 되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끼리 붙어요. 롯데, DLNC, 삼성물산, 르엘, 아크로, 레미안. 이렇게 붙어가지고 누가 이길지 모르겠고. 여기 우성 4차의 장점은 70% 이상의 전용 면적 102m 제곱 초과 대형 평수, 소형 평수 없음 다 84m 제곱 이상이다. 이렇게 대형 평수 많은 게 부자들이 많이 살고 나중에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겁니다. 그다음에 개포호성 8차 현대 3차가 통합 재건축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데들은 합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랑 신탁 방식으로 할지 고민이 되는데 신탁 방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요새 신탁이 상당히 뜨고 있다. 예, 신탁으로 하면 단점은 신탁한테 돈을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주민 의견이 좀 배제될 수 있고 장점은 이게 주민들 간의 다툼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고 이분들이 뭐 나름 이쪽 전문가들이니까 예, 전문가들한테 맡겨라 뭐 이런 거죠. 목동 조합 설립 1호 나올 듯. 양천구 목동 6단지 조합 설립 임박. 하나 재밌는 게 문재인 정권에서 정비구역 지정 10몇 년 동안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되는 거라서 이 에너지가 축적이 된 게 터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가격 폭등하고 있는데 제 텔레그램 구독자들이 제일 많이 산 게 목동이에요. 그래서 뭐 잘 된 거긴 한데 이게 왜 저는 목동을 좋게 봤냐? 이거 단순해요. 지분이 넓고 지분 대비 가격이 싸기 때문이에요. 그럼 공사비가 폭등하면은 지분 대비 가격이 싸고 그럼 추가 분담금이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초등학생도 알만한 상식인데 어쨌든 그렇고 조합 직접 설립으로 가고 95m 제곱에서 99m 제곱으로 이동하는데 1.5억을 환급 받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이제 많이 좋은 거죠. 되는 거고 뭐 분당 재건축 공모 방식 분당 재건축이 원래 공모 방식으로 했었는데 다른 데들도 다 공모 방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뭐 자체적으로 제출을 해가지고 시에서 점수에 따라서 뽑는 건데 이 분당 재건축 분당 같은 경우 이제 목동이랑 더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집값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공모로 할지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모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해갖고 지자체가 각 단지의 노후도와 사업성 등을 평가해 선정해버리면은 선정 안 된 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점수로 그냥 딱딱 잘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머지 일산 3본 그 다음에 평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당 5구역 이렇게 이제 재건축 하는 건데 뭐 단독주택 재건축 하는 거고요 용적률이 250%고 530세대인데 조합원 수가 354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편이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용적률 버프도 또 들어갔죠. 예. 현황 용적률 사업성 보정계서 버프 들어갔고 이러면은 일반 분양 물량 증가되고 임대 물량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또 용도 지역이랑 높이도 완화해줬고. 그래서 원래는 뭐 10층 아파트 510세대에서 20세대가 늘어난 거죠. 그럼 20세대만큼 일반 분양분 가격이 그리고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좋은 거죠. 예. 사업성이 증가가 되는 거고. 성수일구역도 이게 35층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뭐 성수는 뭐 계속 좋아지겠죠. 뭐 이렇게 뭐 한강변에 평지가 별로 없으니까.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 장점은 분상제 지역 아님. 요거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남 3구 용산만 분상제예요. 그래서 송파 외곽도 분상제인데 성수는 왜 분상제가 아닌 거지 대체? 또 어이가 없는데 초고층 가능하다. 아마 이거 65층으로 60층 넘어갈 거예요. 근데 현대랑 지금 GS건설이 배틀을 뜨고 있다. 삼성물산이 압구정 2구역 도전하고 있고 압구정 2구역은 삼성물산이고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제가 추측으로 이렇게 써는 거예요. 제가 압구정 쪽에서 그 조합원이고 조합 그 모임도 운영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OS 요원들 움직이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추측으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써는 겁니다. 그래서 2구역은 삼성물산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3구역은 현대건설, 4구역은 현대 아니면 DL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5구역은 지금 이 세대수가 좀 작아요. 5구역이. 그래서 아직 건설사가 딱 어디가 될 거라는 그 생각은 제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구역을 누가 먹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음마아파트는 공공주택 물량이 증가가 돼서 불만이 많다. 왜냐면 이게 지금 용적률이 이게 원래는
320%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350%뭐 이렇게 넘게 늘어나야 되는데 강남이라서 역세권 용적률 인상을 320% 해줬거든요. 그래도 320% 되면서 5,962가구로 184가구가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좋은 건데, 근데 또 이분들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왜 용적률만 인상시켜주지 공공기여를 많이 하냐. 그래서 공공기여 규모가 또 늘어났죠. 공공기여 시설이 빗물 저장 시설 저류조 단지 내 설치. 예. 국공립 어린이집은 없고, 그다음에 실제 주민의 목이 뭐 이분들이 계산한 건 320%가 아니라 308%다. 그러니까 8% 늘었다. 그래서 좀 불만이다. 근데 용적률이 늘어나도 얼마나 정부가 가져갈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음마도 지금 거의 39억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뭐 굉장히 많이 튀었죠. 예, 튀었고 응암동 쪽도 이렇게 뭐 서울 핵심지는 아니지만 이 보시면 아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다 재개발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들 다 이주가 어디로 갈까요? 예, 전세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다음에 잠실 우성 아파트가 GS건설로 입찰이 완료가 됐다. 잠실 우성 아파트에서 한강뷰가 이렇게 보인다. 잠실 종합운동장도 보이고. 근데 이쪽 이제 다 다시 바뀌어요. 예, 예, 바뀌는 거고. 잠실 우성 1, 2, 3차 아파트 GS건설 수의계약 예정. 예, 그래서 여기 우성 1, 2차 여기고요. 아시아선수촌이 나중에 잠실의 대장이 되겠습니다. 요새 약간 삼성물산이 입찰 참여 안 했었죠 여기. 예. 그래서 뭐 여기도 뭐 좋아지겠죠. 탄천뷰도 나오고 한강뷰도 나오고. 예. 장위 15구역 시공사 선정. 예. 평당 830만 원.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리즈너블한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830만 원 수준이면. 2024년 이후 주요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평균이 880만 원 수준이다. 2015년에는 한 500만 원, 600만 원 수준이어가지고 지금 한 50% 이상 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신축 가격이 오르고 일반 분양분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사업성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장위 9구역은 이제 공공재개발, 예, 공공재개발이 그 문재인 정권에서 하던 건데 잘 이제 안 됐다가 이렇게 되는 데도 있다. 그래서 잘 되면 좋겠다. 재건축 재개발 상가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2022년 9월부터 상가 투자하지 말라고 계속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뭐든지 역지사지 해봐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 재건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요소 중 하나가 상가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상가 재건축 투자에 맞겠죠.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초고층 포기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왜냐? 공사비가 폭등하니까. 그리고 층수가 50층이 넘어가는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을 최대 30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요새 49층으로 한다. 제 생각에 한강변 빼고는 49층 해도 된다. 한남 2구역은 대우건설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됐다. 그래서 찬성표가 439표고 반대표가 402명이라서 겨우겨우 이겼다. 37표 차이로 축하드리고요. 개발 쪽도 이렇게 한번 쫙 봤고요. 그리고 제로에너지 이런 게 있는데 제로에너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분양가가 상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업계 추가 공사비는 뭐 300만 원 정도 이상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84m 이제 제곱 전용 면적 25평 기준으로 평당 10만 원 이상 상승이 될 것 같다. 근데 정부에서는 130만 원 정도 상승이 된다 그러는데 아마 300만 원 이상 오를 거예요. 그래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게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입니다. 한마디로 분양가가 오른다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LH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약 3% 수준입니다. 예. 네, 뭐 돼봐야 알겠죠, 이것도. 제가 볼 땐 300만 원이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예.